안녕하세요. 저는 혈류의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3학년 8반 김경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유체의 특성, 하겐푸아 제휴의 법칙, 혈류와 하겐푸아 제휴의 법칙 간의 상관관계로 총 3가지 주제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유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체의 특성은 유체 속도와 유량입니다. 유체 속도란 유체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동하는지, 즉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나타내며 그 단위는 미터/세크 등의 속도 단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량이란 유체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즉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유체의 양을 나타내며 단위는 세제곱미터/세크 혹은 리터/세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통형 관을 통해 유체가 흘러갈 때 원통의 모든 지점에서 유체가 유속 10m/s로 흘러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통의 특정 지점 단면을 생각해보면 단면의 모든 지점에서 유체가 10m/s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면의 모든 점에서 1초당 10m에 해당하는 유체가 지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량이란 양의 개념으로서 길이가 아닌 부피의 차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점들에서 1초당 10m가 흘러간다고 했을 때 단면적을 곱해주면 부피가 되며 이는 1초당 해당 단면을 통해 지나가는 유체의 양인 10파이 세제곱미터/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면의 모든 지점에서 유체가 같은 속도로 통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왼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영역에서 유속이 다르다면 각 지점에서의 유속과 단면적을 곱한 값을 더하여 급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면의 모든 지점에서 유속이 다르다면 유량은 유속을 각 단면적에 대해 적분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체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체를 점성에 따라 분류하면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뉴턴 유체는 점성이 일정한, 보단 정확히는 유체의 점성을 나타내는 고유 특성 값인 점성 계수가 일정한 유체들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뉴턴 유체에는 물과 공기가 있습니다. 반면 비뉴턴 유체에는 점성 계수가 변하는 유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체의 점성 변화는 유체에 가해지는 힘인 단응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비뉴턴 유체로는 케첩과 탐구 주제인 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 안의 케첩은 가만히 두면 흐르지 않는데 이는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흔들거나 혹은 용기에 힘을 주게 되면 케첩이 용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는 힘이 가해지면 케첩의 점도가 줄어들어 흐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흐름의 특성에 따른 분류로 유체를 층류와 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체의 흐름은 유체의 속도, 점성, 밀도, 관의 길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층류는 평행한 층을 이루며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유체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몇 개의 층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며 각 층의 두께는 미소 길이에 해당하는 무수히 많은 층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층류로 흐르는 유체는 직선적으로 흘러가며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난류는 층류와 반대로 유체가 불규칙적으로 복잡하게 흐르는 것으로 직선적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혼합되는 특성을 지닌 유체의 흐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체의 특성인 뉴턴의 점성 법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에 따라 혈액은 비뉴턴 유체에 해당하며 단응력에 의해 유체의 점성이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겐푸아 제휴의 법칙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단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뉴턴의 점성 법칙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젤리나 도토리묵처럼 점성이 큰 고체 물체가 바닥에 붙어 있고 물체의 윗면에 오른쪽으로 F의 힘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바닥은 반대편 왼쪽으로 F의 힘이 작용하여 오른쪽 그림처럼 물체가 감마만큼 각이 기울어져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변형하게 됩니다. 이때 전단응력이란 어떤 면을 기준으로 그 면의 양쪽 부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게 작용하는 응력을 말하며 식으로는 전단응력 타우는 전단 탄성계수 G 곱하기 각 변형률 감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 유체의 경우에는 바닥면이 힘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각도가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액체 유체에서는 각도 크기가 아닌 각도가 커지는 속도 감마 닷에 따라 전단응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액체 유체에서는 전단응력 타우는 점성계수 미우 곱하기 각 변형속도 감마의 식으로 표현됩니다.
유체에서의 각도가 커지는 속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관의 한 단면 기준으로 바닥면의 유체는 속도가 느린 반면 힘을 가하는 윗면의 유체는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커지며 단면의 높이가 커짐에 따라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점성계수란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잘 밀리는 정도를 뜻하며 점성계수가 작을수록 밀리는 정도는 큽니다. 이제 하겐푸아 제휴의 법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하겐푸아 제휴의 법칙이란 점성 충류의 관내 손실에 관한 공식으로 관을 흐르는 점성 유체가 유량에 관한 법칙입니다. 법칙을 직접 유도함으로써 물리량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타원형 관 내부를 지나는 유체를 전제로 중력 효과를 무시하고 수평 흐름, 축 대칭, 비합 축성 흐름임을 가정하고 시작하며 큰 타원형은 관을, 작은 타원형은 유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의 유체가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가정하면 유체의 왼쪽 표면에서 받는 압력과 오른쪽 표면에서 받는 압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흘러가면서 압력의 전단 흘력에 의해 손실되기 때문에 손실된 압력은 dp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원기둥 겉면으로 분포하는 전단 압력의 크기를 식으로 표현하면 원기둥 겉면 곱하기 전단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압력을 힘 평형식으로 나타내면 전체 압력 P에 있는 전단 압력의 합 2πr 곱하기 dx 곱하기 타우 더하기 손실된 압력 P 더하기 d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를 원 표면의 넓이로 바꾸어 고쳐서 전개한 후 유체의 길이에 따른 손실 압력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dx분의 dp는 마이너스 R분의 2타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하여 타우는 마이너스 뮤 곱하기 dr분의 dv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에 대입하면 dx분의 dp는 R분의 2뮤 곱하기 dr분의 dv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좌변은 R에 관하여 무관한 식이며 우변도 x에 대해 무관한 식이기 때문에 식이 상수여야만 성립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x와 p를 상수로 간주하여 R과 v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변의 분모를 약분시켜 R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여 적분을 해주면 속도에 관하여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경계 조건으로 non-slip 컨디션을 적용합니다. non-slip 컨디션이란 유체의 위치가 벽면에 있을 때, 즉 h가 라지 R에 위치할 때 마찰력으로 인해 속도가 0이라는 조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여 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스몰 r은 라지 R로 v는 0을 대입하여 적분상수 C를 대체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원래 속도식의 적분상수 자리에 만들어진 식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v는 2분의 1 곱하기 2뮤 분의 1 곱하기 dx분의 dp 곱하기 스몰 r 제곱 마이너스 라지 R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해한 유량 공식을 적용하여 유량식에서 속도 v 자리에 이때까지 구한 식을 대입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반지름 R 대신 지름 d로도 표현 가능하며 dp, dx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진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델타 p, 델타 x로도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압력 변화량 델타 p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최종적인 하겐푸아 제휴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혈류와 하겐푸아 제휴의 법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혈류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체의 점성도를 혈관 안에서는 혈액의 전도도라고 하며 혈관 저항과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혈류가 측류일 경우 혈관의 단면을 잘라보면 단면의 중앙일수록 혈류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혈류는 하겐푸아 제휴의 법칙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혈류량, 혈류속도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굵기, 직경 또는 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공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류의 관점에서 식을 분석하면 혈관의 반경이 혈류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는 단위 시간당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관의 직경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정보를 찾다 보면 혈관의 긴장도와 같이 혈관을 전체적으로 이완되게 만들어서 혈압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나 죽상동맥경화증과 같은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 공식과 부합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류 재분배 현상을 통해 체내에서의 혈류 변화 양상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류 재분배는 운동을 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위로는 혈관이 확장되어 더 많은 혈액이 보내지고 내장 영역처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위로는 혈관이 수축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혈액을 보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 모세혈관 관략근에 의해 조절되는데 주로 세동맥에 분포하고 있는 평활근 고리에 의해 혈관의 내경이 확장되거나 수축됩니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혈액 중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체내에 산소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어 직경이 커짐으로써 혈류 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위로는 혈관이 수축하여 혈류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부위로는 혈류를 더 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써 혈류 조절 원리에서 하겐푸아 제휴의 공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